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일본이 바다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어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경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오염수 방류 자체를 막지 않는 이상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동해를 접하고 있는 경주시 양남면 직영마을입니다. 미역 채취로 한창 재미를 볼 시기지만 어민들 얼굴엔 근심이 가득합니다. 일본이 2년 뒤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우리 어민들은 그러다면 수산물은 모든 수산물은 이제는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누가 이 어민들 살겠어요 이러다면은. 후쿠시마 원전은 지난 2011년 폭발 이후 지금도 하루 170톤씩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저장 중인 탱크가 내년 가을이면 가득 차 더 이상은 보관이 어렵다며 방사성 농도를 낮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류의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이르면 1년 6개월, 늦어도 5년이면 동해안에 영향을 줄 거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1차 정화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의 한 70% 정도가 제거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저희들은 전해 들었고요. 당연히 이제 삼중수소는 전혀 제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거할 수가 없는 물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농도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으로 봐야죠. 경북도는 방사능과 수산안전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TF팀을 구성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체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방사능 유입 해역 감시 지점 확대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후 조치에 그치고 있어 일단 오염수가 흘러나오는 순간 어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연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배출 결정에 규탄을 쏟아내고 있죠.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이 결국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그런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오염수는 필리핀 동쪽과 일본 남쪽 바다를 거쳐 북쪽으로 올라가는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북태평양으로 유입됩니다. 다시 북적도 해류에서 쿠로시오 해류를 만나고 일부는 일본으로 또 일부는 대만 난류를 통해 우리 바다에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4, 5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6, 7개월 안에 부산에 도달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의 헬름홀츠 연구소가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확산에 대해 연구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면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 이후 7개월가량이면 우리나라 연안에까지 퍼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경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이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민들의 생계, 또 국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오염수를 배출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염수 배출로 가장 큰 걱정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한국 근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트리튬으로 불리는 이 삼중수소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12.3년, 완전히 사라지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지난 2월에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기도 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발암 물질인 이 트리튬, 삼중수소는 이제 기준치 이하로 방류한다고 지금 40분의 1 희석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 방사능의 경우는 기준치가 따로 의미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바다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이 해양에 대한 어떤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기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연안까지 왔을 때 방사능 농도는 상당 부분 낮아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서울대 원자핵 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고 태평양이 다시 희석된 뒤 우리나라 연안에 오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낮은 농도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방사성 방화학회 김교윤 회장도 한 언론 기고를 통해 해양 방출일 때 일반인의 피폭 방사선 선량 수준이 연간 한도보다 훨씬 낮은 만큼 방사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지자체들의 걱정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오염수의 영향을 받게 되고 먹이 활동을 통해 해양 생물들의 몸속에 쌓이는 방사능 물질을 사람이 먹게 된다며 오염수 방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감시와 정보 공개, 검증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신뢰할 만한 연구기관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수성구 상동, 중동, 파동 일대에도 지상철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거란 우려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관련 내용을 대구시에 건의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중동, 상동, 파동 일대.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파동만 해도 5,000세대가량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덩달아 이 일대 교통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자칫 교통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수성 남부선 지상철을 신설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신천대로의 교통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인동 방면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앞산터널 진입을 위해 파동으로 몰리는 상황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교통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서 수성 남부선은 대구은행역에서부터 가창 스파밸리까지 신천 줄기를 따라 약 8.9km를 연결하는 노선.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을 포함해 모두 11개역입니다. 하지만 수성 남부선이 실제로 건설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성 남부선 지상철 신설추진위원회는 일단 지역 주민 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많은 지금 1,000명 이상을 받았고요. 또 그러고 집집마다 골목마다 그 주민들이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구시 사업 계획에 우리가 넣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권이고요. 수성 남부선 건설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샀던 의성 쓰레기산이 처리가 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지역에 대형 축사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었던 마을 주민들은 또다시 분뇨 악취에 시달리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쓰레기산으로 외신에 보도되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의성군 단밀면. 넓은 들판을 따라 현수막이 줄줄이 내걸렸습니다. 모두 대형 축사 신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근처에 우사가 들어와서 그 뭐 날 굳은 날은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뭐 소규모 뭐 우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부 뭐 대기업에서 여기서 위탁 소를 많이 미니까 그 저희들은 여기에 다 들어오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많고 뭐 더 이상만 안 들어도 괜찮겠는데. 특정 기업이 대규모 축사를 지으려는 곳은 위천이 인접한 농지 한가운데. 농민들은 청정 지역에 축사가 들어선 것도 모자라 기업형 축사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개 평야는 곡창지대입니다. 쌀을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고 하는데 지금 우사가 지금 현재도 너무 많습니다. 요즘 메탄가스가 나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창문을 못 열어요. 이 곡창지대를 정말 똥물로 우리 뒤덮어야 되겠습니까?
농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쌀을 고품질 쌀을 청정 1급지에 우사가 저렇게 우후죽순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쌀 생산에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저거는 이제 뒤에서 기업이 돈을 대고 지금 땅값이 뭐 25만 원까지 갔다네, 10만 원짜리가. 이렇게 해서 기업형 대단위가 들어오니 이것은 이 주민들한테 위화감도 생길 뿐더러 농지가 또 그만큼 훼손되고 여러 가지 농민들 전체가 반대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지역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현행법상 축사 신축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 인허가는 지속행위라서 법적으로 저촉된 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넓은 평야와 맑고 깨끗한 환경을 자랑했던 의성군 단밀변. 주민들은 쓰레기산으로 입은 피해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분뇨 악취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놓고 주민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현동 북구청에서의 시위에 이어 시청으로까지 나선 건데요. 주민들은 건축 허가를 내준 북구청을 감사하라며 주민감사청원을 넣고 대구시 차원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규창 기자입니다. 북구 상격 대현동 주민들이 대구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단 하나, 이슬람 사원의 건축 허가 취소입니다. 그동안 북구청의 결단을 기다렸지만 2달 동안 답보 상태를 보이자 대구시로 찾아간 겁니다. 이날 주민들은 북구청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신청서를 제출하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사원의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으로서 이제 지금 현재 시위하는 이것밖에 힘이 없으니까 높은 데서 이제 구청이나 시장님이나 여기에서 이제 장소를 다른 데 옮기든지 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무조건 짓은 안 되기 때문에. 한편 시민단체들도 지난 8일 경북대에서 열린 이슬람 사원 갈등 해결 토론회에서 대구시와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컬러풀 대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는 없었고 현재도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무슬람 관광객 유치에 힘썼던 대구시는 어디 있나, 유학생 유치에 힘썼던 학교와 교육부는 어디에 있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부터 주민들까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대구시와 북구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경주에서도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접종이 시작됐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도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주민센터에서 전화나 문자로 안내를 하면 꼭 그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센터 앞에 전세버스가 멈춰섭니다.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어르신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발열 체크. 대부분 80대 이상 고령이다 보니 체온을 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손목 안쪽 부분 있잖아요. 손목 안쪽 부분 이쪽에다가 좀 대주시겠어요? 가져가서 보시거나 다리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이쪽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어머니. 지금 체온이 안 나와갖고 이걸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예진표를 미리 작성해온 덕분에 신분을 확인하고 의사 문진을 거쳐 접종까지 마치는 데 드는 시간은 10분 남짓. 이젠 30분간 머물며 이상 반응 여부만 살피면 됩니다. 아니야, 여기 모든 사람들이 이래 지키고 배려해 주는데 걱정은 말라고 하노. 아무것도 안 한다. 따끔한 거는 다 마찬가지지. 이번 접종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으로 경주의 경우 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경주시는 하루 400여 명 정도씩 오전, 오후로 나눠 접종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미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은 거동 불편자와 중증 질환자 이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댁에 계시면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드립니다. 정해진 시간에 오시면 되고요. 실제 일부 어르신은 무작정 접종센터를 찾았다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공초는 23일이시다. 23일. 오후에. 방역 당국은 초저온 냉동 보관 등 관리가 까다로운 화이자 백신 특성상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맞춰 접종센터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올해부터 유치원도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되면서 다른 지역에 이어 대구에서도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시 모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언제쯤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이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에서는 올해부터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치원은 빠져 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전인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를 포함해 4곳뿐. 대구에서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학교 급식의 대상에 추가되는 등 학교 급식법이 개정되어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사이 대구만 유치원 무상급식이 있는다면 대구시 교육청도 유치원 무상급식 계획을 갖고 있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현재 초중고 무상급식에 매년 약 1,6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공립과 사립 유치원생 3만 3천여 명까지 지원하려면 적게는 160억 원, 많게는 200억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아급식의 적정 단가를 산출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에 있으며 8월경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소요 재원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지원 없이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대구시도 일단 찬성의 뜻을 내비치며 무상급식 도입 시기와 방법 등을 교육청 각 구군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급식 단가 문제는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같이 또 맞춰야 될 그 상황도 같이 고려해서 이 부분들이 각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초중고 무상급식도 다른 지역에 비해 늦지막이 시작된 대구.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은 언제쯤 시행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4월 22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구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15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장애인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19 방역과 재난 대책 강화, 장애인의 주거권과 건강권 보장 등 대구시의 9개 분야 53개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뒤 참석자들은 시청에서 출발해 중앙로역을 지나 대구도시공사까지 행진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바우처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화훼와 겨울수박,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분야 2,700여 농가로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온라인 바우처 누리집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